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딥스킬의 CTO 조호연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굉장히 좀 개념적으로 자세한 설명들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좀 어떤 관측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용에 앞서서 저도 저의 소개를 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연구소장으로서 이제 기술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제 테크 기업의 어떤 그 기술 개발을 총괄한다라고 하기에는 제 경력이 조금 좀 특이한 지점은 있습니다. 원래 저의 그 전공도 경영학과였고 이제 MBA까지 전공을 했던 경영학과 쪽에 있다가 약간의 좀 이과적인 쪽으로 이제 돌아선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것은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경영학과 출신의 CTO인데 앞서 이제 발표하신 장영학님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전산학과 출신의 영업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팀 자체가 이런 다학제적인 어떤 그 가치를 좀 추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어떤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논증 기술이나 그런 도메인 지식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접목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이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AI 튜터가 실제로 떤 개념적으로는 좀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현장에 부딪혀 보면서 이제 학습자분들 혹은 이제 교수자분들께 어떤 보이스들을 들으셨는지를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그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호주의 UNSW 그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이죠. 글로벌로는 한 20위권 정도에 이제 위치한 MBA 기준으로는 그 정도에 위치한 이제 비즈니스 스쿨의 이제 경영대학원 그분들의 어떤 그 과제와 그리고 이제 그 퀴즈를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AI 튜터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도 어쨌든 AI가 등장을 한 다음에 어쨌든 국내 어떤 대학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이 좀 있었죠. 사실 뭐 글로벌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소개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좀 감사하게도 주목을 받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지면 동아일보에도 이렇게 기사로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AI가 우리 세상에 나왔고 그거를 이제 다시 돌릴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교육이라는 것의 어떤 정체성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체성은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앞선 두 분께서 사고력 교육이라는 방점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고력 교육 그리고 이제 논증 구조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굉장히 좀 신빙성이 떨어질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분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 이제 학제적인 그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이시죠. 크리스 리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과 이제 제가 대담한 내용이 어저께 좀 따끈따끈한 동영상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중기술 그리고 크리스 리드 딥스킬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이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는 이분이 사실 그런 비전들을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시도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그 영국의 던디 대학교라는 학원 하는 곳에 알그테크 논증기술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논증기술이라는 분야를 이제 30년 정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단순히 이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넓혀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지 이런 실험들을 좀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영국의 BBC 방송사랑 이제 협업을 한 내용들이 그 대담 내용에도 이제 다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시사 토론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공격을 했는지, 어떤 분이 좀 방어를 잘했는지,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좀 설복이 됐는지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랬더니 이제 영국 내에서도 이제 반응이 좀 센세이셔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뭐 대선 토론이나 시사 토론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보고 객관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분들이 저 후보가 오늘 좀 공격적이었다. 저 후보가 좀 방어적이었다. 약간 이런 말에 의존해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논증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진짜로 이 논증들이 마치 스포츠 게임의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판을 보다 보니까 저기에 좀 허점이 있었구나. 저 부분을 사실 저 사람이 잘 방어를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크리티컬하게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험도 같이 진행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논증의 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고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지난 이제 30년 동안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 와중에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가 된 것은 이분이 보시기에는 당연하게도 우리 주변의 의사결정의 상황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결국 이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이죠. 이 기업에서의 의사결정들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혹시 여기에서의 의사결정, 여기에서의 어떤 크리티컬 띵킹은 조금 더 이제 제고할 여지가 없을까? 라는 논의를 하다가 이제 저희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그런 이제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장영왕님 그 발표에서 그 튜터가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제 그 학습자의 논증 구조를 이제 도식화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었죠. 거기서 보신 것은 특정한 주어진 케이스를 가지고 튜터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약간 이제 좀 미니 게임처럼 그 논증 구조가 나왔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 논증 구조화만 굉장히 좀 하드코어하게 타고 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의사결정에 가장 좀 첨예한 의사결정 상황에 들어가는 그 현장은 언제신가요? 아마도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업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보고서를 쓰실 때가 아마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의견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백업을 써야 될까? 어떤 논거를 써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그 논증 구조를 하고 설득력을 좀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도움을 주는 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툴의 모습을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라이팅 섹션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제가 실제 좀 있을 법한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실 법한 내용으로 그냥 꾸며봤는데요. AI 튜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AX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가상의 보고서를 이렇게 업로드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이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이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면요. 이제 요런 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까 이제 보신 그림이랑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죠. 이 영상에 대한 링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 보내드릴 텐데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 보고서를 쭉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그 주장은 이러한 근거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백업들, 이러한 증거에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고 가장 밑바닥에는 이러한 가정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하나 이제 생각의 맵으로서, 생각의 지도로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좀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이죠. 쭉 봤더니 여기 증거와 여기 근거 간에 약간 좀 빈틈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평가 내용들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장의 어떤 경쟁 가능성, 대안에 대한 비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의사결정에도 좀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전략 보고서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대안들에 비해 가지고 매력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은 의사결정자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좀 겨울에 눈 내리는 소리 한다라는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좀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들, 그런 루브릭들. 아까 이제 지표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표들이 학제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 팀 자체에서 이제 데이터 사고력을 위시로 해서 그런 사고력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노하우들을 접목을 해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면은 다음에 이제 따라야 될 것은 당연하게도 그래서 나의 보고서의 어떤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재현이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조금 이제 내리면은 각각의 어떤 그 주장과 그리고 정황 정보, 근거, 증거를 밝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시면요. 이 보고서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연하게도 사실 이렇게 평가만 받고 끝나면 굉장히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 다음에 저희 이제 에이전트와 직접 들어가서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제가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문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평가가 되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은 당신의 이제 보고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줄곧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어떤 이제 LLM과의 차별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게도 여기에 이제 그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 단에는 이제 LLM이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어떤 논증의 구조, 혹은 아까 보셨던 어떤 평가 구조가 그 백단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때의 대화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뉴로심볼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논증 구조와 평가 정보는 그 생각의 뼈대 역할, 그 철근 구조 역할을 하는 것이고, LLM은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시멘트 같은 역할,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LLM의 어떤 유연함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기술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LLM에게 전권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이제 형식 논리의 그 평가 논리들, 그런 법칙들을 생각의 뼈대로 집어넣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기술적인 설명은 이 다음에 드릴 텐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UNSW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 전략 그 수업에서 그 사례 레포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경영 사례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나의 주장을 하는 논설문을 올리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그 핵심 인재분들이 어쨌든 전략 보고서 같은 것들 굉장히 좀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 이런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이제 보조 도구로 쓰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LG 이나원의 그 데이터 시각화도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LG 이나원의 MBA 과정, 여기서도 이제 사례를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의 그 학습 과정을 이제 지원하는 도구로서 이제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생각의 뼈대에다가 LLM의 유연성을 보장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뉴로심볼릭이라는 말로 좀 응축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형식 논리의 좀 기호적인 특성들,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심볼에 해당하는 것이겠고요. 그 심볼을 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LLM의 뉴로적인 접근을 이제 접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한번 여러분께서도 어떤 회의실에서 있던 이런 그 회의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회사를 인수해야 될까, B 회사를 인수해야 될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논증으로 대립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하게도 그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단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 겁니다. 논리 구조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걸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가 있어야겠고, 또 가정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각각의 어떤 논리 구조들은 그 문장 단위로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A 회사는 이래서 좋고 B 회사는 이래서 좋다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 명제 단위의 어떤 로직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더 들어가서 각각의 그 명제들의 키워드로 사용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논증을 하다 보면 특정 키워드를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든가, 어떤 키워드를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정의했다든가 라고 하면서 어떤 논증의 그 게임이 좀 바뀌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논증을 함에 있어서 이런 위계적인 그 정보 체계들을 생각의 뼈대로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LLM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LLM만 그냥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사람을 뭔가 좀 일깨워주는, 생각을 thought provok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굉장히 좀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조금 이제 얘기들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제 좋은 기술이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사용자들을 만족을 시켜야겠죠. 실제로 저희가 그 다양한 사용자분들을 만나면서 뭐 어떤 목소리들을 들었는지, 물론 저희가 완벽한 길을 간 것은 아니지만 이런 러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HRD 분들과 좀 고민해보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습자 관점에서 어떤 보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수자 관점에서 어떤 좀 임플리케이션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로 저희 AI 튜터를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의 목소리를 전혀 이제 편집하지 않고 제가 여기에다가 옮긴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무적인 내용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좀 수기로 적은 내용은 이제 요겁니다. 다른 것들은 실제로 그 유저분들께서 이제 피드백을 남기셨고, 그 피드백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요게 그 저희가 UNSW의 그 학생분들과 AI 튜터를 응용을 한 다음에 나왔던 소감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그 대학에서 수업이 다 끝나면은 학기 말에 그 학습자 그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어떤 이번 학기 수업 어땠니? 라고 하는 이제 설문을 받아보는 거죠. 굉장히 좀 놀랍게도 저희 AI 튜터 에이전트에 대한 질문들이 그 언급이 굉장히 좀 많았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좀 긍정적인 평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저희한테 가장 이제 와닿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같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좀 좋으면서도 어쨌든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잘 되는 것보다 이제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이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 학습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느꼈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교수님이랑 한번 좀 딥다이브를 해보니까 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이 틀렸을 때 그거를 틀렸다고 말해주는 그때가 이거는 약간 그냥 챗GPT가 아니라 진짜 약간 좀 사람 선생님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들을 사실은 일반적인 AI를 쓰면서는 많이는 받지 못했는데 뭔가 생각에 뼈대가 칼을 갈고 있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찔러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생각이 번뜩하고 뜨이는 그런 이제 소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저런 그 내용들이 실제로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저희 팀에서 데이터 사고력을 위시해서 사고력 교육을 진행하면서 조금 만들어 보려고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좀 고무적으로 들었던 그런 얘기들은 조금 그 생각의 근육들, 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생각의 근육을 조금 이제 피곤하게 쓴 것 같다라는 말씀들, 자극을 좀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그 대면 교육에서의 효과들을 이제 AI 튜터로서 좀 이식하는 작업들을 지난 1년, 2년 가까이 이제 좀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씩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달성이 될 수 있는 단초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 어떤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어야 학습자의 효능감을 좀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저희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실제로 그 DBR 아티클에서 이제 나온 그 실제 이제 소크라틱 대화의 예시 장면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예시는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했던 이 교수님은 유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굉장히 칼로 숨겨두고 정답을 이게 굉장히 그 한 학기 수업 동안에도 많이 다루어졌고 사실 전략이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학생은 사실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이제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유연성이라고 하는 정답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문답을 좀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뭐 전략에 대해서 수업 내용을 넣고 유연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크라틱하게 좀 접근을 해봐라. 라고 LLM 프롬프트에 넣으시고 이제 대화를 이어가면은 일단 일견은 아마도 달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될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원래 그 소크라틱 AI라고 하는 원래 미션을 조금씩 컨텍스트가 희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런 소크라틱 AI의 많은 이제 소재들이 굉장히 좀 상식에 가까운 내용들. 예를 들면 뭐물 끓는 지점이 100도인가 110도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AI가 굉장히 많은 학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 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챗GPT 어떤 이제 러닝 모드나 이제 그 구글에서 노트북 LM을 비롯한 굉장히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죠. 그런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목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성인 교육 시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섬세한 논의들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만약에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연성을 정답으로 해놓으면은 어느 순간에 유연성을 정답을 말하지 않고 이 학생이 일깨우게끔 가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 정답을 약간 그러니까 누수가 되면서 야, 근데 이 상황에서는 좀 유연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현상을 봤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형태만 질문일 뿐이지 학습자 입장에서는 거의 답을 주면서 야, 이 답으로 따라와. 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좀 진배 없는 일방적인 이제 논의 진행일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좀 다양하게 논리의 어떤 그 대화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좀 와우 포인트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략에 있어서 장기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네가 보기에는 장기적이라는 걸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면 결국엔 불확실성이 가야겠고 그러면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유연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몇 홉을 건너뛰어서 와우하는 그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강사가 교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업무에 있다가 약간 이제 교육이라는 게 좀 일탈인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좀 굉장히 좀 찌근찌근하다가 교육에 와서 좀 머리도 좀 식히고 싶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저런 와우 포인트들, 저런 이제 전달에 대해서 저런 거 재밌다.
저런 것들이 없으면은 굉장히 좀 만족도가 낮은 경우들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AI 튜터에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 LLM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자체적인 대화 엔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크라틱 그 대화를 이끌음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점으로 아마 이런 그림들이 중간중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용자의 논증 구조를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어떤 논리의 그 논증의 앞으로의 대화의 사고의 지도로서 쓰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소크라틱 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방점은 강사가 알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거를 어떻게 이제 내가 원하는 러닝 아웃컴으로 데리고 올까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습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런 이제 학습 어떤 그 사고의 구조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의 좀 도움이 되었다. 긍정적인 평가와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이렇게 좀 그 도식화를 하다 보니까 아, 내 생각의 사각지대가 여기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었다라는 이제 게 좀 긍정적인 평가였고 부정적인 것은 사실 좀 저희가 지금은 아까 제 정혜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지금은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그 전에 시행착오를 하면서 약간 좀 부정확했던 부분들에 대한 약간 좀 실망감이 있었고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저희가 실제 그 멘토링 수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사고를 쪼개고 이렇게 그 엑기스만 남겨서 구조화를 하는 것에 본능적인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글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편한데 이렇게 뭔가 그 박스와 도식화를 해놓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심지어 화를 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는 저희만 겪은 것이 아니라 사실 크리스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 장무 교수님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고의 구조화를 이렇게 이제 도식화로 해봤는데 글로 있었을 때 좀 편해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있었다. 근데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저희 가설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 논증이라고 하는 형태, 즉 나의 그 생각을 마치 이제 생사를 가는 것처럼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저렇게 드러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편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고력 교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쪽을 한번 이제 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는 약간 그런 인지적 적응은 조금씩 이제 해결해야 될 약간의 저희가 좀 스무스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를 조금 더 이제 구조화하는 것은 학습자분들도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 교수자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약간은 두리뭉실하게 글로 돼 있어도 말로 전달하면은 되는 측면들이 약간 그런 유연성들이 있죠. 근데 사실 기계한테 그런 뭔가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들어야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그 수업의 질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밀하게 이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념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이제 개념들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만 조금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전략 회사의 목적이 있고 그 와중에 전략이라는 것은 유연한 이론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수업 시간에 다뤘다라는 거죠. 이런 그 어떤 그 지식의 구조와 지식 그래프, 온톨로지라는 표현들을 쓰죠. 이런 걸 만드는 게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좀 정교하게 만들어 본 적은 없었다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나 스스로도 내가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정렬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는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의 뼈대가 백단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그래프에서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는 전체 수업 중에서 전체 이제 학생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해를 했는지 혹은 이런 연결고리에 있어서는 몇 퍼센트가 이해했는지가 굉장히 좀 여실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도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데 이 커넥션, 이 엣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거를 판단한 것은 당신의 그 언급 내용 중에서 요러요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앞서서 이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하면서도 많은 이제 모든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듣는 학생분들이 이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등급화를 통해서 윤곽을 잡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런 그 평가 정보들이 평가라는 테스트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다양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한 분포도를 보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어떤 답변 내용을 보고 이런 루브릭을 준 다음에 LLM에게 넣고 평가를 해봐 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여기 이제 1, 2, 3번 중에서 3번 그림에 해당합니다. 사실 LLM이 답변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보들, 가장 그럴듯한 정보들을 모아서 답변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듣는 답변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냥 그럴 법은 하지만 아주 뾰족한 답변은 좀 안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 논문들 중에서 LLM에게 오지선다형을 주면은 이번에 특히 좀 많이 스큐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가 상황에서 한번 그걸 적용을 해본다면은 100점 만점에 이 사람이 몇 점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웬만해서 한 7, 80점에 몰려있는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3번에 나와 있는. 사실 이렇게 나오면은 점수도 나오고 그 피드백 코멘트도 그럴듯하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평가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7, 80점에 몰려있다고 하면은 이 평가는 이제 변별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반면에 여기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드린 어떤 논증 AI나 그 교수님의 어떤 지식 구조와 그 지식 그래프를 토대로 해가지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참고로 이 대학에서의 이제 가장 이제 최저점 이제 50점인데요. 50점에서부터 이제 100점까지 어떤 분들은 조금 잘하고 어떤 분들은 좀 중간에 있고 어떤 분들은 떨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좀 변별력 있는 평가를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실제로 AI 튜터가 현장에서 만나면서 학습자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튜터한테 신뢰를 형성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학습의 효능감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런 논증의 어떤 그 적용에 있어서 약간은 좀 불편해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말씀과 교수자 관점에서의 제작과 운영, 특히 그 말씀을 제가 좀 빼드렸는데요. 아까 그 지식 그래프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긴 했지만 우리의 어떤 그 기업 교육 현장에서 좀 그 트랜스퍼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내용적인 고민을 하고 그런 공시는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역으로 말해서 이런 온라인 강의를 찍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이나 강사님이 시간 어레인지도 하시고 스튜디오도 잡으시고 교수님 오시면 화장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굉장히 제반 다양한 이제 로지스틱스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줄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고민과 이제 그 로지스틱스에 대한 고민이 한 7대3 정도였다고 하면은 온전히 이제 한 90%, 100%를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이제 AI 튜토를 제작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그런 폼팩트에 비해서는 같은 어떤 SME 분들의 노력을 쓰고도 내용에 대한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변별력 있는 평가가 나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몇 가지가 오고 있는데요. 아까 양성님께서 첫 번째 이제 1번이랑 2번 질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이제 사전 질문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질문을 보니까 굉장히 좀 내공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프 레그나 API, MCP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레그라고 하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레그를 쓰는 그 유스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회사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지식 베이스, 그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검색을 해서 그 사실에 틀림이 없도록 LLM이 답변을 하게 한다. 요런 게 기본적으로 레그의 기본적인 어떤 목적이죠. 근데 저희의 어떤 그 유스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 레그가 저희의 교육 엔진을 그 대화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그가 꼭 필요한가?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의 답변을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 엔진의 핵심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이제 핵심으로 삼고 있는 어떤 생각의 뼈대들, 이 논증의 구조들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런 논증의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은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많지가 않아서 사실 레그를 하려면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에서 이걸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럴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만 이건 상황이 바뀔 수 있죠.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에서 논증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이제 의사결정 엔진으로 가서 기업의 어떤 비리까지 연결돼야 된다. 왜냐하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제 팩트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팩트까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엔진의 좀 주요한 부분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레그까지도 당연히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그래프레그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들과 권위가 있으신 그 분과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자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발만 담그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레그가 아직까지는 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레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밀러리티 서치에 의해서 작동을 하죠. 물론 그 텍스트의 어떤 그 유사성 이상으로서 좀 더 이제 뎁스 있게 들어가는 테크닉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텍스트의 시밀러리티를 바탕으로 이제 리트리버리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말에 숨어 있는 저희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원리를 전달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 정도의 뎁스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논증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까마귀와 참새는 새다라고 얘기하면은 두 가지는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 밑단에 있는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언어적인 유사성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걸로 나와서 그게 조금 이런 논증의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에는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저희가 보조적인 기술로 쓰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핵심적인 기술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API와 MCP를 말씀하셨는데 MCP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레그랑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이제 MCP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제한되는 환경, 교육 환경에서 논증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바깥의 툴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아직은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직은 적정 기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한 내용이고요. 나쁘다는 레그나 MCP가 나쁘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니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PI는 사실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의 서비스를 API로 열어드리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다양한 그 파트너사분들과 기존에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교육 현장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약간 뭐 인터뷰나 혹은 이제 논술 채점 시장에 좀 접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쪽 시장에서 그 완성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겠죠. 저희보다 훨씬 더 잘 만드시는. 다만 저희의 어떤 그 논증 엔진 그 멘탈 모델을 API로서 끌어다 쓰고 싶다라고 하는 논의들은 진행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 기업분들의 리드를 이제 대응하느라 그쪽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퇴근 시간이 가까운데 제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하고 혹시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질문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답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해준 조호연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빨리 읽고 단답형으로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개발자에 대해서도 교육하시나요? 당연하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리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 과학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원리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어떤 직무에 국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 질문의 취지가 개발자들만 공부할 내용도 이러한 문답식으로 하냐라는 의미인데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코딩 스킬을 문답식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학문에 어울리고 어떤 학문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보는데 코딩 스킬을 문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리더들을 대상으로 단발성 교육을 할 경우 어떤 방식과 주제로 보통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도 국내 3대 대기업의 이제 임원 교육을 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집에서 문답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디브리프하면서
네, 객관식과 주관식이 아닙니다. 네, 문답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이미 강사가 안 상태에서 네, 강의를 컴팩트하게 진행합니다. 과목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리터러시 또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리님, AI 튜터 환경에서 학습자 문답을 LLM을 통해 답변을 생성할 경우 학습의 효과와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주야장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LLM의 확률적 판단에 기대지 않고 좋은 판단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온 논증적 사고의 판단 기준을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떠한 다른 의견보다 우월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내용이 내용 자체로서의 내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냐는 누구보다도 잘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질문 자체가 좀 추상적이어서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러닝크루님, 아까 말씀했듯이 AI 튜터는 논증구조 기반이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이슈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LLM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LLM의 할루시네이션을 통제하는 게 기술력의 종착역인데요. 가장 낮은 단계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죠.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가 일종의 예시를 많이 주는 관계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가 뉴로 심볼릭 접근으로 생각의 뼈대로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뉴로 심볼릭 기법 중에서도 요즘 일컬어지는 가장 끝판왕 뉴로 심볼릭 기법이 바로 수학 공식을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즉, 판단에 대한 베이지안 접근적인 수학 공식을 LLM의 판단에 도형적 심볼릭이 아닌 기호적 심볼로까지 넣어 LLM의 할루시네이션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는 수학적 공식까지는 현재 진행을 못했지만 도형적 심볼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의 뼈대를 주입하여서 현재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은주님,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실무에서는 하드 스킬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하드 스킬은 혹시 강의를 안 하시나요?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네. 하드 스킬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지, 하드 스킬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대 아니라는 거 꼭꼭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네. 소프트 스킬을 정면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문제 해결 시나리오를 케이스 베이스로 공부하는 또는 케이스 베이스로 학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소프트 스킬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드 스킬이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걸 선택하는 방법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하드 스킬 주입은 하지는 않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답변을 기존 여러 LLM과 교차 검증할 필요는 없느냐? 네, 그 교차 검증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 교차 검증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저희 엔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교차 검증에서 심리적인 난도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정혜선님, 대학과 협업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요? 전에 명지대에 납품하신 기사를 봤는데, 네, UNSW가 사실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약 22위 정도 되는 굉장히 명문 대학에서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모호한 과목에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대학과는 너무나도 많은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와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가 답변을 AI 툴을 통해서 입력했을 경우 학습의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면서 평가가 학습자의 사고인지 LLM을 통해서 나온 답변인지 구분 가능한 실질적 평가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평가 프레임워크는 네, 그 교수를 설계한 사람이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역적으로 미리 넣어놓고요. 그 문제나 케이스가 가지고 있는 시츄에이션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루브릭, 평가 프레임 안에서만 대화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 프레임워크가 미리 주어진 상태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평가를 후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정보를 이미 가지고 질문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단순히 그 응답자의 내용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내야 돼! 라는 의도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프레임워크는 강력하게 대화의 인텐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주야장천 설명했던 부분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질문이 포진되어 있냐라고 하는데, 그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떠한 케이스를 개발을 할 때, 기획단에서, 이건 30분짜리야 라는 것은 있지만, 사실 그 30분짜리라는 것은 기존 동영상 시나리오 학습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지, 초개인화된 학습 환경에서는 사실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5분짜리를 만들어도 그 사람이 더 많이 논의하고 싶으면 심층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30분짜리를 만들어도 너무 빨리빨리 맞추면 5분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귀납적인 황금률은 있지만 그것을 고정값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학습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HRD적 고민은 아마도 AI 튜터가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